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디지털 기기에서는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아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파일의 내부 구조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영어, 숫자, 특수문자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문자 각각의 특정한 값을 대응시키는 표를 만들어 문자를 표합니다. 이러한 표를 문자 코드라 말합니다. 문자 코드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게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영미권에서 처음 개발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에 있는 영어, 숫자, 특수문자를 표현하는 문자 코드로 아스키 코드가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컴퓨터가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면서 해당 국가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독자적인 문자 코드가 개발됩니다. 우리나라도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 한글 조합형, 완성형 등이 제한되고 한글 완성형이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 모든 문자를 하나의 코드로 표현하는 유니코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대표적인 문자 코드인 아스키, 유니코드, 한글 코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스키 코드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각각의 7비트를 부여한 코드표입니다. 7비트이기 때문에 128개의 문자와 제어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력 가능한 문자들은 52개의 영문 알파벳 대소문자, 10개의 숫자, 32개의 특수문자, 33개의 제어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A는 10진수 65개로 표현되며 이진수로는 0x 사용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8비트가 아닌 7비트만 사용하는데 이는 초기에 개발된 컴퓨터에서는 7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8비트로 확장된 확장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가 등장하면서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과 관련된 문자 코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글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 코드는 조합형, 완성형, 확장, 완성형이 있습니다. 조합형 코드는 한글을 초성, 중성, 종성에 따라 조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한글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완성형 코드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글자 2350개 각각의 코드 값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완성형 코드로는 한글 자모를 표현할 수 있으나 사용되지 않는 글자는 표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백이나 똥 같은 글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95에서 완성형 코드를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확장 완성형은 기본 완성형에 없는 한글 8822자를 추가하여 확장한 인코딩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소개하는 유니코드에서 조합형을 채택하였습니다. 유니코드를 사용한다면 한글 자모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할 때에는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한글인 경우 완성형인지 조합형인지 구별하여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완성형 코드는 다음 표와 같이 2바이트의 코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의 단어는 다음 표에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조합하여 16진법으로 강에 해당하는 B형 AD와 의에 해당하는 C형 C7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한 국제표준 문자 코드입니다. 이는 다양한 언어와 문자 집합을 포함하며 문자의 고유한 코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관되게 표현합니다. 1996년 발표된 유니코드 2.0에 한글의 조합형 코드가 포함되며 유니코드는 0부터 111만 4111까지의 범위에서 코드 포인트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유니코드의 0번째 문자는 0번째 코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또 한글 문자인 가를 가리키는 유니코드는 U+AC00입니다. 이때 문자 U는 이 문자열의 코드 포인트입니다. 유니코드는 다양한 인코딩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코딩 방식으로는 UTF-8, UTF-16, UTF-32가 있습니다. UCSE는 유니코드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각 문자는 16비트로 표현되며 총 2의 16승인 65,536개의 코드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UCSE는 코드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만 문자를 나타낼 수 있어 표현이 한정적입니다. UCS4는 유니코드를 4바이트로 표현하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각 문자는 32비트로 표현되며 UCS2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UCS4는 모든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할 수 있지만 UCS2에 비해 2배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합니다. 유니코드는 4바이트를 사용하여 전 세계 문자를 표현하다 보니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문자를 위해 저장 공간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유니코드를 가변 길이의 코드로 표현하여 저장 공간을 줄인 것이 UTF-8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바이트를 보고 몇 번째 바이트까지 의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바이트에서 최상위의 비트부터 1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만큼 후속하는 바이트가 하나의 문자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첫 번째 바이트의 최상위 비트가 0이면 그 바이트만 문자이고 아스키 코드에 대응됩니다. 만약 첫 번째 바이트의 최상위 비트가 110이면 그 다음 바이트까지 문자가 대응됩니다. 한글은 보통 3바이트로 표기됩니다. 한글가를 UTF-8로 표현해 봅시다. 한글은 3바이트로 가변 표기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표에서 세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한글가는 유니코드에서 AC00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AC00은 이진수로 1010, 1100, 0000, 0000으로 표현되며 16비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UTF-8로 표기하려면 첫 번째 바이트에서 4비트, 두 번째 바이트에서 6비트, 세 번째 바이트에서 6비트를 할당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16진법으로 EAB080으로 표기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일에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한 문서 파일,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실행 파일, 외부의 소리나 모습을 녹음하고 촬영한 멀티미디어 파일, 응용 프로그램이 구동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생성하는 생성 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파일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각각의 파일은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가집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 가능한 파일을 분류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확장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확장자만으로 파일 유형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 분석을 할 때는 파일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파일의 확장자와 같은 유형의 파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MS 워드를 구동하여 a.docx인 파일을 열람한다고 합시다. 이때 MS 워드는 a.doc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MS 워드가 생성한 파일인지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파일에는 그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했음을 알려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시그니처라 말합니다. 시그니처와 파일의 확장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파일의 확장자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안티 포렌식 행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가 맞으면 MS 워드는 자신이 저장한 대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이 생성한 파일을 저장할 때 고유의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파일의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포맷을 확인하고 생성한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사람이 입력한 부분과 응용 프로그램이 저장한 부분을 구별하여 포렌식 분석에 활용합니다. 파일 시그니처는 파일의 고유한 식별자로 파일의 첫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일 형식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파일의 종류와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 열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시그니처는 파일 형식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PEG 파일의 헥스 값을 살펴보면 FFD8FF20이라는 헤더 시그니처를 가집니다. PDF 파일의 헥스 값을 살펴보면 25504446으로 시작하는 8바이트 시그니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4바이트는 PDF의 시그니처이고 뒤 4바이트는 PDF 버전을 뜻합니다. 파일 시그니처 분석은 파일의 확장자를 읽고 대응하는 시그니처가 해당 파일 내부에 정해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시그니처는 파일 복구, 유형 변환, 악성 코드 탐지 등에도 활용됩니다. 메모장으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면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S 워드나 한컴 워드와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문서 파일을 만들면 사람이 입력하지 않은 데이터가 일정한 형식에 맞게 저장됩니다.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제각각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삽입되는 데이터 형식을 파일 포맷이라 말합니다. 파일 포맷은 파일의 시그니처와 다양한 문자열을 통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은 파일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 있어서 특정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일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파일 포맷은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포맷은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디오 파일 포맷은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며 문서 파일 포맷은 문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파일 포맷은 일반적으로 파일 헤더, 메타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파일 헤더는 파일의 시그니처와 기본 정보, 메타데이터 시작 위치 등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메타데이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영역은 사람이 입력하였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참고로 헤더, 메타데이터, 데이터 순으로 저장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들 영역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축 파일은 헤더가 파일의 끝부분에 저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문서 파일은 메타데이터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뒤섞여 있습니다. 파일 포맷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며 데이터 압축 또는 암호화 등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도 있어 파일을 분석할 때는 파일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파일은 파일 포맷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그림을 통해 PDF 파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 압축 파일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DF 파일은 파일 헤더,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 콘텐츠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파일 헤더는 PDF 파일을 식별하고 버전 정보를 포함합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은 파일 내의 객체 및 구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MS 오피스 2003 이전의 파일은 컴파운드 파일 바이너리 포맷, 즉 복합이진 파일 포맷이라는 파일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과 유사하게 내부에 블록 할당 테이블이 있고 각 스트림이 링크드 리스트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압축 파일의 대명사인 zip 파일은 앞부분에 압축된 파일이 저장되고 뒷부분에 어떤 파일이 압축되었는지 설명하는 영역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 코드와 파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